북괴 김정은이가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의 책임을 우주 당간부들에게 떠넘기고 초유 집권 12년 만에 두 번이나 전원회의를 개최를 했지요. 본질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모든 책임을 우주 당간부들에게 떠넘기고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는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또 한 번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현재 북한 내부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는 윤석열 정권 내에 북괴 김정은 멸망, 또한 북한 인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 정찰 위성 실패에 당간부들 아예 쑥대밭이 됐으며, 북한 김정은의 정찰 위성 그 실패를 외신들이 그 전에 정확하게 예고했었습니다. 외신들은 김정은의 정찰 위성은 조작일 수 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소상하게 예고하는 기사를 냈었습니다. 하이라이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이 김정은이 군 위성국 시찰 38 로스가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다? 위문투성이가 많다. 위성 사진에는 많은 위문투성이들, 38 로스의 워딩을 받아서 사실상 김정은의 정찰 위성의 공개, 저것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전했었죠. 자, 포커스 밀리터리가 군사위성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사진에서 조작들을 찾아냅니다. 여기서 이 위성 전문가들이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김정은이,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가 된 저 사진을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없다? 위성체 총조립 및 시험을 위한 전기 지상 지원 장비 EGSE가 보이지 않는다. 고로 이것은 조작이다, 조작되었다 라고 강조했죠. 자, 북한 내부 WTR 소식통이 지금 김정은 초유의 침묵 사태, 우주 당간부들 수십 명 숙청했으며 김정은의 또 다른 공포의 정치가 이번에 시작된 것이다. 당간부들을 쑥대밭으로 만든 김정은의 더러운 민낯에 대해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올해 3월달 우리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훈련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북한의 육해공군 대응을 하다가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훈련에 김정은의 육해공군 쑥대밭이 됐었지요. 사실상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들어온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한미일연합훈련 얼마나 강도 높게 진행을 했습니까? 자유의 방패훈련에 김정은의 육해공군이 대응을 하다가 북한군 미국이가 박살이 났고, 고철덩어리 같은 미국이가 박살이 났고, 북한 해군 고철 같은 해군 함선들도 난리가 났었죠. 역량실저인 북한 인민군 육군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이후에 쌍용훈련은 제2의 인천 상륙작전 훈련이다 라고 할 만큼 대대적인 장비와 수천 명의 한미 또 영국군까지 참여를 했었죠. 그뿐이겠습니까? 한미일, 이 제주도에서 얼마나 큰 공중훈련, 해상훈련을 했습니까? 그래서 북한 내부에 있는
이 소식통들의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처럼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한미일연합훈련을 하면 북한의 육해공군은 그냥 쑥대바지 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집권 12년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다급한 김정은이가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훈련 때 공개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화산 1호, 시평, 핵탄두를 소형화했다라고 핵탄두를 소형한 걸 공개를 했죠. 그래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있다.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공개한 무인 핵 공격종 여기도 장착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 실험을 한 순항 미사일에도 핵탄을 장착할 수 있다. 이스캔데르급 극초음속 미사일 및 초대형 방사포에도 핵탄들을 장착할 수 있다라고 김정은이가 공개를 했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김정은이가 공개한 소형 핵탄두 이것 역시도 조작이다. 왜? 정품화, 모듈화 또 그 부분에 있는 여러 사항들을 딱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면 김정은의 소형 핵탄두는 가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그 목을 매는 본질이 뭡니까? 핵탄두에 대한 눈을 하늘에 띄워놓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 우리는 순항미사일이나 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을 한 이후에 항공모함, 미 항공모함을 때리겠다라는 게 김정은의 전략이죠. 그런데 이미 김정일 시대에 발사를 한 광명성 1호, 2호 군사 위성이다라고 한 그 위성이 지금 하늘에서 고철덩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김정은이가 다급하면 이렇게 강행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건 무엇이다? 김정은이가 5월 31일 날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했죠. 그런데 이미 김정은이가 5월 16일 우주연구소를 찾아서 그때 그 사진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외신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다? 자, 김정은이가 군 위성국을 시찰을 했는데 군사위성 발사 성공은 국가안보 환경에 절박한 요구다라며 조선중앙방송 KCNA가 밝힌 이 자료,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 발사대 지역의 활동이 거의 반년 만에 재개됐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미국의 북한 모니터링 프로젝트인 38로스가 최근 위성 사진을 인용해 이번 주 보도를 했는데 38로스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착수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매우 이상한 사진들이다라고 강조하며 김정은의 정찰 위성 사진에는 많은 위문투성이가 있다라고 로이터가 강조했죠. 자, 밀리터리 포커스가 아주 소상하게 이 분석을 했습니다. 밀리터리 포커스는 군사위성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사진에서 조작들을 찾아냈습니다. 다급한 김정은이 30일째 숨어 지내다가 등장을 했는데 가짜 위성을 보여주었다. 북한이 클린룸처럼 꾸민 시설에서 조립한 군사 정찰 위성 1호 실물을 노출하며 발사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전날 총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 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돌아봤다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19일 대형 모니터 화면을 통해
위성의 형상을 보여준 지 약 한 달 만에 실물을 노출한 것은 발사 준비 과정이 막바지에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하지만 사진에 나타난 조립장 시설에는 위성체 총조립 및 시험을 위한 전기 지상 지원 장비가 보이지 않는다. 보통 위성을 조립하고 시험할 때는 규모가 큰 전기 지상 지원 장비 EGSE가 필요한데 그런 장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군사 위성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군사 위성 사진에서 핵심 장치는 조작되었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데이드 미국 나사 연구원이 말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뭐 나사 연구원이 이야기했으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현재 이 전기 지상 지원 장비가 보이지 않는 거로 봤을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왜 굳이 김정은이가 이 전기 지상 지원 장비가 보이지 않는 이 조작된 위성을 날려보내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며 한국의 장영군 항공대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다? 한마디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군사 위성을 김정은이가 날려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북한이 위성 강명성 3호 2호기를 처음 발사했던 2012년 이후 클린 룸을 보여준 적은 없었다면서 사진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시설은 조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위성 조립은 완료한 상태로 기능 시험을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는 내면에 태양 전지판을 접었고 이면에 노란색 다층 방막 단열재를 감싼 육각 모양. 태양 전지판은 위성이 작동하도록 전력을 공급하고 우주 환경의 급격한 열 변화로부터 위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위성체 상단에는 광학 카메라를 넣는 경통 2개가 설치됐다. 자, 통상 고도 500km에서 600km 저고도에서 운영하는 위성이라 해도 해상도가 좋으려면 경통이 길어야 하는데 북한 1호기 경통은 매우 짧아 해상도가 높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군사 위성 전문가 미하일 로고스도 가짜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만큼 북한 김정은의 다급함이 보인다. 아니면 평양이 전문가가 부족하나? 라고 외신들이 김정은의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는 조작, 조악, 발사를 한 이후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외신들이 당시에 5월 17일부터 5월 22일 사이에 소상하게 예고를 했죠. 그러나 김정은이는 결국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지시를 한 이후에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김정은이는 이 모든 잘못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다? 북한이 지난 16일 김정은 주재하에 노동당 전원회의의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극심한 보릿고개로 식량이 부족해 평양에서까지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최한 전원회. 김정은 정권 이후 상반기 2번의 전원회의를 연 것은 처음 있는 초유의 일이다. 그리고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하지 않은 것도 초유의 일이다. 이후 평양중앙당 R 소식통은 우주 과학 분야 당 간부들 수십 명이 영문도 없이 사라졌다고 알려왔다. 일각에서는 벌써 우주 분야 당 간부들 최소 6명 이상
처형됐다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김정은은 이번 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우주 분야 과학 당 간부들에게 떠넘기고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미 여러 차례 발사를 미루어야 한다고 보고를 했지만 김정은은 5월 31일 발사를 강행했다. 김정은의 지시가 없으면 발사 자체가 불가능해 실상 모든 책임은 김정은에게 있으나 그는 이번에도 책임을 당 간부들에게 떠넘기고 또한 공포의 분위기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의 또 다른 공포 정치를 시작한 셈. 김정은 집권 12년 초유의 상반기 전원회의 2번 열었다. 연설 없는 침묵도 초유. 종합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군사정찰 위성 발사하면 실패할 확률이 있다라고 책임자들이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우리 한국 정부 우리를 이겨보기 위해 다급하게 정찰위성 발사를 명령을 내렸는데 개박살 난 이후에 당 간부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며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김정은. 이게 바로 김정은식 정치, 김정은의 민낯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농포를 구출하기 위한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